안녕하세요. 동명여고 국어 분석을 맡은 베이스캠프의 국어 담당 강사 오준호입니다. 먼저 일단 문제 유형 설명을 통해서 동명여고 내신 경향을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현특형이 교과서에서 20문항, 서술형이 6문항 나왔고요. 교과서 외의 문항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교가, 많은 학교가 선택형만 내는 데에 비해 서술형이 있네요.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동명여고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항 구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들만 나왔어요. 진짜 정말 교과서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행 동명여고 교과서랑 같은 교과서 썼거든요, 작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읽어보시고 우리 교과서에 이런 작품들이 작년에 나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6문항 모두 교과서에서 출제되었고요. 모의고사 문법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교과서 내용에 있는 문법과 연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의 문법이 있잖아요. 그 교과서 문법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모의고사를 연계해서 낸 거죠. 그래서 외부 문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것도 결국 교과서 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막 농담조로 말 하잖아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농담조로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교과서 내용과 필수 개념만 충분히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학생들의 등급을 가를 만한 요인은 무엇이냐? 서술형 문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서술형 문항 풀이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요새는 추세가 중학교 때도 시험에서 서술형을 잘 안 내는 추세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자꾸 서술형 문항이 이제 그 채점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약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동명여고는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서술형 문제를 안 써왔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다녔던 중학교가 서술형 문항은 시험에 아예 안 내는 학교였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에 6점, 뭐 서술형 7점 이렇게 내면요, 부분 점수 표시 딱히 없으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쓰면 다 맞았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선생님 몇 점 깎겠다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뭘 안 쓰면 몇 점이라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한두 점씩 소소하게 깎일 수 있다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등급을 갈라버리게 되죠, 학생들이. 그래서 시험 범위는 교과서에만 출제되지만 비교적 좀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 학습이 필요하고요. 문법과 이제 교과서 외 문학에 대한 수능적 대처 능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식 사고와 문제 접근법이 익숙한 학생들이 유리한 위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형 제재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교과서 내에서만 내지만 수능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 개념은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안 그래도 굵게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조금 살펴를 보시면 서술형 2번, 그리고 문제 14번, 서술형 6번. 서술형이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만큼 학생들의 이 등급을 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2번은 복선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개념 자체를 이해하셔서도 작품에서의 기능을 잘 모르신다면, 혹은 복선이란 개념어를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했다면 틀렸을 겁니다. 역시나 암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14번은 외적 준거의 적용인데, 외적 준거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틀리기 딱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든 안 했든 교과서에 없는 외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는 외적 준거 문제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접근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서술형 6번이에요. 복합적인 의문 변동이 나타나는 다래를 사로를 주고 의문 변동의 양상과 순서를 제시한 다음에
유사한 문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서술하게끔 하는.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복합적 의문 변동이 나타나는 단어를 주고 그 단어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비슷한 순서로 나타난 다른 단어를 주고요. 그 단어를 분석해서 서술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 제시된 단어를 분석하는 능력과 의문 변동 개념어를 암기했다는 능력과 그걸 서술형으로 쓰는 능력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맞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 방향을 조금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업 구성 원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 내용 학습, 성취도 확인의 3단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업인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 모든 정보는 수업 내용 속에 있어요. 정말 동명여고는 특히 교과서에서만 내다 보니까 정말로 수업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업 때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진짜 큰일 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주는 정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힌트를. 그 다음에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외적 증거 문제 하나가 고난도 문제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문이나 선택지의 내용을 미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차근차근히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가 작품을 폭넓게 공부해라. 외부 작품을 내진 않더라도 선지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가 작품을 폭넓게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쌤이 엄청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 별표 5개짜리 진짜. 문법 여러분들 미리미리 진짜 공부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번에 이 문법이 시험 범위네 하고 벼락치기식으로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고3 때까지 수능의 문법 문제는요 정해진 부분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 문법 분량을 이만큼 공부를 하셨다면 고3까지 그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심화되는 거지 확장은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고3으로 갈수록 문법 개념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1, 고2, 고3의 범위는 동일해요. 그게 좀 더 심화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 정말. 그리고 외워야 산다라는 말 있죠. 문법은 100%로 개념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지식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반복해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 나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의문 변동이 시험 범위인데 그래서 열심히 암기했어.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어. 얼마 뒤에. 그 의문 변동이 시험 범위에 나왔어. 시험에. 틀렸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내신이어서 의문 변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에 나오는 의문 변동 문제가 왜 틀립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한 문법은 다양한 용리를 많이 접해본 사람만이 실수가 없어요. 다양한 용리를 많이 접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이 풀어보고 많이 읽어봐야죠. 모의고사든 아니면 문제집이든. 그래서 부단히 문법에 대해서 노력하실 것을 항상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시험 범위에 너무 많이 문의를 해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분량이. 너무 왜 많겠습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니까 많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게 궁금하면 동명여고 시험 관련해서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고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이제 부탁을 하시면 쌤이 또 따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부탁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